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작권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애청하시는 전국 곳곳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해 올릴 말씀은 4월 말이 되면 대통령께서 워싱턴 DC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 미국에 국빈 방문을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대통령께서 그 먼 길을 그냥 비행기 타러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힘드실 텐데 꼭 가셔서 다음과 같은 일들은 완성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북쪽 내부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외적인 정책의 첫 번째 강령이 한미일 삼각관계를 파괴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북의 통일전선부, 정찰총국, 외무성, 모든 대남 공작기관들이 총가동되면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이 삼각협력 체제가 와해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매우 골똘하게 염려하면서 또 이 삼각관계가 균열이 나서 파괴되도록 그 공작을 현재 벌이고 있다는 것이 저희 지하망에 의해서 입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죠. 낮에 24시간 중에 절반은 낮이고 절반은 밤입니다. 그러면 이 밤 사이에 벌어지는 일도 우리가 대낮에 벌어진 일과 똑같이 보고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통찰력과 지혜가 없으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사드, 세계 최고의 첩보 공작기관인데, 그 모사드의 부호는 지혜가 없으면 망하고 지혜가 있으면 흥한다라는 성경 구약 말씀 중에 잠언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그들의 모토로 삼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통찰력과 미래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러기 때문에 외교라는 것도 제가 백조로 비유를 드렸죠. 물 위에 아주 아름답고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백조의 모습이지만 그 물 아래에서는 백조의 두 발이 쉼없이 물장구를 치고 있다는 점이죠. 자, 그러면 외교라고 하는 전체 과정을 볼 때, 자,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외국 방문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하고 또 가치가 있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성공적으로 더 많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한반도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근본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룩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한미일 삼각 안보 군사 동맹 관계로 격상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는 한 점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제주도 밑에 있는 제7광구 지역이 있습니다. 그 7광구 지역은 고인이 되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일찍이 그 지혜로운 눈을 뜨시고 대한민국 주변에 포진되어 있는 여러 지역을 광구별로 구분을 하시면서 그 일본 오키나와 일대와 맞물려 있는 대륙붕 지역입니다. 그곳을 제7광구로 해서 일본과의 협정까지 맺어 두셨던 거죠. 자, 2028년에 그 한일 간의 협약은 만료가 됩니다만은 3년 전에 거기에 대한 진행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되므로 2025년이 데드라인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중국에서 발생한 코비드-19, 중국 폐렴이죠. 이 괴질, 역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미증류의 상황을 맞이하였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사망했을 뿐만 아니라
각국의 경제 또한 파탄이 났습니다. 정부들마다 각국별로 국민들을 지원해 준다는 명목하에 화폐를 마구마구 찍어내다 보니 통화량이 팽창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플레가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자,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이 피부에 느끼는 이런 물가 지수, 이 체감은 매우 싸늘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미국도 마찬가지, 유럽 제국은 거의 지금 망해다 버린 그런 나라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뭐 스페인이나 프랑스, 영국 모두 과거에 그 번영을 구가했던 열강들이 지금 매우 비참할 정도로 국민들의 생활이 파탄나 있음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삼각 동맹 관계, 이것은 외교 안보뿐만 아니라 국방 분야, 군사 분야에도 매우 중요한 관계지가 되겠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7광구 개발하는데 대통령께서 미국의 수뇌부들을 잘 설득하시고 일본도 기왕이면 참여시켜주자 해서 7광구 지역을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개발해서 각각 3분의 1씩 균분된 이익을 나눠 갖자라고 하면 됩니다. 자, 지금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계셨을 때 당시의 그 지질 탐사 장비나 역량은 지금만큼은 매우 차별이 날 것입니다. 당시에 7광구에는 별로 묻혀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런 보고를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만은 지금 발달된 그 시추선 장비와 더 첨단의 장비를 활용하면 이 7광구 지역에 묻혀 있을 가스 또 석유, 이 지하 자원이 아마 최소한도 몇 천조 원 규모로 묻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하 자원을 개발함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은 서로 균분하게 이익을 나눠 가짐으로써 현재 맞이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이런 그 난제를 어떻게 보면 아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로 한미 간의 군사 안보 관계에 있어서 지금 미국 7함대가 머물고 있는 태평양 방향으로의 요코스카 항이 있는데 그쪽 지역이 지질학적으로 생태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코스카에 있는 미국 제7함대를 제주도 지역으로 이주하도록 그렇게 미국을 잘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7함대가 한반도 제주도 쪽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선적으로 제주도가 하와이만큼의 번창하는 섬이 될 것입니다. 제2의 하와이가 됩니다. 까닭은 미군이 해군, 공군 할 것 없이 대단히 큰 규모로 이제 제주도 주둔을 하게 될 것이고 그와 따라서 동행하게 되는 그 가족들 또 그 가족들의 교육을 하기 위한 학교 시설, 각종 연구소, 컨벤션 시설 이러한 대형의 프로젝트들이 추가적으로 제주도를 더욱더 번화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제주도에 건설할 미 제7함대의 기지를 우리 대한민국의 돈으로 지어주겠다고 제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해군 기지만 오는 것이 아니라 공군 기지도 마찬가지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좀 협소하다 그러면 조금 더 큰 마음을 쓰셔서 남해안 지역의 일부 지역도 미군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군사기지를 건설해 준다고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제주도가 이제는 블랙홀이 됩니다. 세계의 기업과 자본과 투자가 제주도로 몰려들게 되고 세계의 관광객들이 제주도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계획 중이라고 하는 제주도 제2 국제 신공항을 빠른 시간 내에 건설을 해서 제주도에서도
뉴욕으로 워싱턴으로 혹은 런던으로 파리로 마드리드로 이런 국제 항공 노선이 제주도에서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세계적인 국제공항을 만들게 되면 제주도로 어마어마한 외국 관광객들이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군 장병들의 가족들만 하더라도 몇십만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관광 상품 영역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업 비즈니스 분야에서 있어서도 많은 기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리 되면 지금 날로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우리 서해안 건너편에 있는데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 후조, 광저우 이런 그 해안 지역에 나와 있는 많은 외국 투자 기업들이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만 아니라 유럽의, 독일의, 영국의, 프랑스의 각국의 기업들이 중국의 그 연안, 그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있는데 그곳에 있는 많은 세계적인 굴지의 회사들도 대한민국으로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를 개발해서 우리가 미군에게 군사기지를 지어줌으로 인해서 미국은 보다 더 중국의 목을 조을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지정학적인 입지를 선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중국의 군사력이 함부로 태평양으로 진출하기가 어려워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서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들도 일부는 제주도로 서로 상호 왕래하게끔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애치슨 라인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미국의 방위권에서 제외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역으로 대한민국의 제주도와 일본의 오키나와 선을 잇는 그 축선을 금으로 인해서 중국의 목을 질식하도록 더욱더 조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오키나와는 전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중에 일본에 포함이 되었던 그런 곳이니까 오히려 우리 조상들의 후손들이 가서 세웠던 나라 오키나와 왕국입니다. 그러면 오키나와에도 우리가 별도로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해 주면서 대한민국과는 FTA 협정도 맺고 또 편안하게 대한민국과 상호 왕래하는 마치 우리 옆집 친구들처럼 그렇게 지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키나와도 매우 만족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는요, 대한민국을 불침 항공모함,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만들어서 우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 간의 대결 구도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해결점을 대한민국에서 미국 측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것은 이 불침 항모를 어떻게 만드느냐. 레이건 항공모함 같은 항공모함을 수십 척을 만들면 됩니까? 그것이 아니죠. 불침 항공모함을 만드는 것은요, 대한민국에 있는 지리적 여건을 활용해서 기지를 만드는 일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현재로 봤을 때는 백령도, 그 다음에 덕적도, 대청도 앞에 있는 섬 지역들, 그 다음에 우리 그 전라북도 지역에 있는 그 간척 지역들, 또 전라남도에 있는 또 섬들, 또 제주도까지 이어지는 이런 지역들에게 우리가 추가적으로 군사기지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라남도 서해상에 있는 가고도 같은 곳을 절반 정도를 평탄화 작업을 통해서 비행장을 건설함과 동시에 공군, 해군, 해병 모두가 주둔하면서 그곳 또한 우리의 네이비실 UDT 팀과 같은 해군 특수전 여단도 그곳에 배치해서 중국이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엿볼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전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약하지 않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중국과의 갈등 구조에서 우리가 선점하고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해병대 병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해병대도 20만 정도는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해병대 사령부도 제주도에 별도의 사령부를 둘 만큼 해병대의 병력수 그리고 해병대의 전투 역량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제가 해병대 증설을 요청을 드리는 것은 해병대는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의 그야말로 둘도 없는 보물입니다. 해병대는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사시사철, 이 추나추동 어느 계절에서든지 작전 임무 수행이 가능한 전천후의 특공부대 역량인 것입니다. 따라서 미군들조차도 대한민국 해병과 훈련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고 긍지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해병과 함께 한반도에서 훈련을 하다 보면 저절로 해병이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과거 메티스라고 하는 그 해병대 사령관 출신 국방장관이 있었죠. 그 메티스도 당시 자기가 한국에서 근무했던 것을 회고해 볼 때 대한민국 해병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우수한 전투 역량 부대였다는 점을 회고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대한민국 해병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면 해군 특수전 여단이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이 해군 특수전 여단은 UDT와 네이비 실이 합쳐진 그러한 그 특수 부대인데 원래 우리가 해방 직후 6.25를 겪으면서 당시에 UDT 부대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코만도 특수부대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이 UDT라고 하는 것은 Under Demolition Team이라 그래서 수중 폭파팀을 갖다 줄여서 우리가 UDT라 그러는데 UDU라는 부대도 있었어요. Under Demolition Unit이라고 해서 그들이야말로 해군에서 가장 살벌하고 무시무시한 우리 해군 정보사령부가 바로 UDU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육군, 해군, 공군 정보사가 모두 합쳐져서 국군 정보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UDU야말로 전무후무한 전설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강의 역량입니다. 그러한 세계 최강의 역사와 전통을 보유한 UDU가 또 UDT가 지금 해군의 네이비실, 네이비실이라고 하는 것은 SEAL이라는 게 단어 원래로는 그 물개라는 뜻이 있습니다만은 SEAL은 SEA 바다와 그 다음에 A 에어 하늘과 그 다음에 L 랜드 해서 해상 그 다음에 공중 육상 어디에서든지 전투가 가능한 전천후 특수 부대인 것이죠. 우리나라의 이 네이비실 UDT가 되기 위해서는요 100명이 지원을 했다가 수료식에는 20명도 채 남지 않을 정도로 아주 혹독한 과정을 겪고 정신력과 체력을 완비한 자만 그 과정을 수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무시무시한 네이비실 UDT를 저는 적어도 10,000명 단위로 증원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렇게 증원된 해병대와 해군 특수전 여단이야말로 대한민국 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막강한 무력 역량이 되는 초의 의심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그러니 이 네이비실도 미국에서 영향을 받은 점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이 서태평양상에서 미국과 공조해서 이렇게 무력을 증강시키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자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수입해오는 여러 가지 물건들 가운데서 중국산이나 유럽산들 이런 쪽의 물건을 좀 줄여주고 대한민국 물건을 많이 좀 구입해서 우리에게 자금이 생기게끔 미국이 측면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꼭 부탁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생기는 그 예산을 가지고 미국에 우리가 반드시 사와야 될 무기들이 있어요. 해상 작전 헬기라든지 또 조기 경보기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비행기들이 다양하고, 특히 이 헬리콥터 종류로는 우리가 아직도 카이에서 만들고 있긴 하지만은 미국의 헬기가 훨씬 해상 작전하는 데 있어서는 뛰어난 성능과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의 물건을 많이 사줄수록 우리가 미국의 무기도 많이 사갈 수 있다라는 이런 점을 미국 사람들을 설득하셔서 대한민국의 물건들이 더욱더 미국 시장으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영업사원 1호로서의 역할을 또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미국 내에 암약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소탕 작업을 주문을 드립니다. 현재 미국 사회에서는 대한민국은 지옥이다, 헬 조선이다라고 하면서 미국 사회 내에서 그 정신이 얼빠져 있는 그 좌파 신드롬에 사로잡혀 있는 미국의 정치인들이나 미국의 그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해서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자들과 어울려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 괴뢰가 대한민국보다 월등히 우월한 체제라고 선전하면서 미국 내에서 함부로 짓거리고 다니고 있는 간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들을 어떻게 소탕할 것인가? 우선 북계를 내통하고 북계를 찬양한 고무하는 그런 재미동포라는 자들에게 우선 국적과 영주권을 박탈하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국의 FBI나 미국의 CIA 혹은 NSA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그들의 업무를 측면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미국에서는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본적인 사람의 인권을 매우 존중을 하죠. 그런 것이 때로는 이런 우리 공작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방해 요인으로 작동될 때도 있겠지만, 이제 대통령께서 나서서 대한민국을 욕보이고 대한민국을 음해하며 대한민국을 추락시켜서 광분하고 있는 미국 내에 있는 잘못된 빨갱이 세력들, 재미 동포들을 미국의 영주권과 시민권을 박탈함으로써 그들을 해외로 쫓아내는 그 작업을 은밀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거 1961년 중앙정보부가 설립된 이래 60년이 넘도록 미주 지역에 우리 국가정보요원들이 파견되어서 일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 사업은 성공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미국이 우리의 우방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미국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영향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물질이나 다른 뭐 수단을 통해서 포섭하고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국 측에게 보다 더 큰 베네피트, 미국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미국의 안정과 미국의 국가 체제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더 많은 역할을 해준다고 했을 때는 미국의 태도도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국가정보기관과 외교부가 연합해서 만들어야 되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손에 입히고 미국 사회를 불안정히 하는 종북 좌파 세력들, 이 세력들을 미국과 연합해서 척결해내는 이 사업의 시작점을 이번에 확실하게 좀 매듭을 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대한민국의 핵무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핵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다는 이것이 우선되면 곤란합니다. 국제사회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핵을 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득하고 설명을 해서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즉, 이 부분은 현재 중국, Chinese Communist Party, CCP가 장악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곳에서 미국을 향해 조준하고 있는 대륙간 탄도 핵 미사일이 지금 몇천 발이 깔려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북괴에 김정은이가 불꽃놀이 장난하면서
제 놈도 ICBM을 가져보겠다고 지금 광분하고 있는데 아직 성공 못했죠. 그러나 언젠가 만약에 북쪽 아이들이 ICBM을 성공한다고 하면 미국의 워싱턴, 뉴욕, LA, 시카고 할 것 없이 미국 전역이 북과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사정거리 안에 진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미국과 유일하게 문서로 된 한미 안보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일본은 10년마다 이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만 대한민국은 영구불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양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이 굳건하게 맺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 혹은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마땅히 미국을 도와야 됩니다. 왜? 미국이 우리의 동맹국이니까. 따라서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조의 사람들을 설득하실 때는 대한민국만을 지키기 위한 핵무기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공산 세력, 테러, 폭동 세력, 이들의 침략과 이들의 공격을 공동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함에 따라서 북과 중국의 핵이 무용지물이 된다. 이 점을 꼭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에게 허용해준 달 탐사 계획 사업이 있습니다. 이 달 탐사 이 사업은 그 앞에 탄두 부분에 핵무기를 다루면 바로 그것이 ICBM이 됩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되는 것이죠. 자, 현재 우리가 현무 5 같은 이 현무 시리즈 미사일을 보건대 대한민국의 미사일 수준은 정말 공포스러운 수준에 이미 발전을 해왔습니다. 물론 인공위성, 달 날아가는 로켓 사업도 매우 신속하게 발전하고 있지만 이 미사일 시리즈들이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궁, 또 새롭게 개발된 이 미사일 시리즈들은요, 다연장 로켓 발사뿐만 아니라 대전차 미사일 영역까지 거의 완벽한 수준의 적들의 무기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자, 그러하니 우리가 미국의 안보 비용 부담도 줄여줄 뿐만 아니라 한미 간에 있어서의 이 영원토록 변치 않는 양국 간의 동맹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한반도 내에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한국군이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꼭 이번에 문서로 확답을 받아오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이 핵무기 제조 기술은 대략 지금 6개월에서 1년 사이면 핵무기를 완벽하게 완공할 수 있는, 성공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수준에 이미 도달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정도 유지 관리비가 없어서 핵무기를 못 가질 수준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바이든 대통령을 잘 설득을 하시고 또 미국의 백악관 안에 그 보좌진들이나 혹은 그 조야에 있는 그 정치인들, 상하 양원들, 의원들에 대해서도 좀 너그럽게 설명을 잘 하셔서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꼭 이번에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핵을 보유하면 미국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고 중국을 견제하는 문제나 또 대공산권 견제하는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그 외교적인 주도권 이 문제도 먼저 우리가 치고 들어가서 먼저 장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저희 방송을 통해서 대통령님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하셔야 될 몇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마 이번에 대통령이 또 발목을 잡는 게 한 가지 있죠. 반도체 지원법이라는 게 있는데
미국에서는 아마 미국의 모든 그 정무직 장관들이 이 반도체 지원법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마 눈에 불을 켜고 대통령을 압박해 올 것입니다. 자, 이 점에 있어서도 대통령께서는 느면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일본이 한 15년에 걸쳐서 어떤 식으로 그 일본의 반도체가 망가지고 파괴됐는지 제가 실증을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미 대통령실 안에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중국에 있는 SK, 삼성 반도체 공장 전부 철수하고 미국에도 추가적인 어떠한 식의 반도체 설비도 짓지 않는다. 반도체는 오로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만 만들어낸다. 그리고 필요한 국가에, 특히나 우리 우방국들에게는 우리가 무한대로 우리의 대한민국이 제조한 반도체를 지원할 수 있겠다라고 하셔서 미국의 기술을 뺏길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애틀랜타가 됐든 뭐 켄터키가 됐든 어디가 됐든 삼성이나 SK가 추가적으로 공장 짓는 거 전부 다 백지화 해버리시고 또 중국에 있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장도 전부 다 철수시켜버리고 대한민국 내에서 최근에 그 원희룡 장관이나 곽이처 장관도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 최대의 전자산업단지를 새롭게 건축해 나가시면서 대한민국만이 영내에서 최고의 반도체를 만드는 국가로 우뚝 설 수 있게끔 대통령께서 더욱더 큰 힘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제넘게 퇴역한 공작관 주제에 대통령님께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기도 합니다만은 아무리 봐도 미국이나 주변 또 중국이나 여러 가지 정세에 있어서 한낱 일개 유튜버에 지나지 않지만 저라도 대통령께 이와 같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판단되어 있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과 건의가 조금이나마 가치가 있다, 고려해 볼 만하다 하시면 이번에 미국 가셨을 때 꼭 관철하시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국가체제 수호의 1번 타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완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저 또한 뒤에서 대통령님의 성공적인 미국 국빈 방문이 되실 수 있도록 두 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신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 동포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